적용 기한을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폐광 지역 경제 회생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1년여 만에 강원도에서도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부작용에 대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최악의 겨울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천과 저수지 등 상수원의 물 유입량이 크게 줄면서 봄철 급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을 20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폐광 지역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폐광 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특별법 적용 시한을 20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내 하나뿐인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2045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폐광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 이번에 해결됐습니다. 안정적으로 폐광 지역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광기금의 산정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 강원랜드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전체 매출의 13%로 새로 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적자 운영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2045년 적용 시한이 끝난 뒤 폐광 지역의 경제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개정안 통과로 인해 폐광 지역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폐광기금은 한 해 2천억 원으로 늘고 200억 원 이상인 정선군의 지방세 수입도 20년 동안 더 보장받은 셈입니다. 강원랜드 운영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 효과도 그만큼 연장됩니다. 20년이라는 이제 시간을 벌었고요. 향후 20년 후에도 폐광 지역이 경제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재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대단히 큰 성과라고. 폐광 지역 경제 회생을 좌우할 폐특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20년 동안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폐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 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폐광 지역 개발 사업에 쓰이는 대표적인 재원은 폐광 지역 개발기금입니다. 강원랜드 순이익의 25% 규모로 전국 폐광 지역 7개 시군에 배분됩니다. 2001년부터 20년 동안 조성된 폐광기금은 모두 1조 9,290여억 원. 이 가운데 74%가 강원도 몫이었습니다. 폐광기금의 사용처를 분석해보니 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등의 전체 26%가 쓰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사업, 그리고 관광진흥 사업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폐광 지역 인구는 23%나 감소했고, 태백시의 경우 4만 2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과 관광진흥 사업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소득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제 다소 이렇게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특법 20년 연장에 맞춰 폐광 지역 개발 계획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폐광기금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 주도의 그런 전담기관이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 기관들을 통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제조업의 활성화, 다양한 사업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시군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대체산업 육성에 폐광 지역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개발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장기간 겨울 가뭄이 지속되면서 물 부족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상수원 저수지의 수량이 크게 감소한 데다 일부 산간마을에선 급수 지원까지 이뤄졌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입니다. 겨우내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수위가 크게 낮아졌고 바닥을 드러낸 곳도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50% 안팎. 지난주까지 하루 평균 3만 톤 정도이던 유입량은 지금은 거의 끊길 정도로 줄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영농철 상수원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농업용수 공급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곡물이나 지하수에 의존하는 산간마을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파가 몰아쳐 계곡물이 얼어붙은 데다 올해는 비도 거의 오지 않아 일부 산간마을은 급수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산간마을에선 한때 급수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얼어버리지. 눈 안 오지, 비 안 오지 하니까 그 계곡수 같은 건 어디 물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 가물치 하니까 급수 상수도가 딸릴 수밖에 없죠. 부족한 물탱크가 발생되면 발생 즉시 비상급수를 지원하고 저수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마을은 누수 탐사를 실시하고 이 때문에 물 부족 지역인 강릉과 속초시는 수돗물 상수원 확보를 위해 관정 등 보조 수원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시는 상수원 취순환이 계속될 경우 제한 급수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오늘 속초와 강릉, 평창, 횡성, 원주 등 5개 시군에서 신규 확진자 5명이 나왔습니다. 속초 확진자는 정선 행복한 성결교회발 확진자로 알려졌고 강릉과 평창 확진자는 가족 간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횡성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 원주는 자가격리 과정에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정선 행복한 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수는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의 일입니다. 접종 현장 박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의 한 노인병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모여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이내 소매를 걷고 주사를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춘천의 첫 접종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빨리 나와서 정식 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뵙고 같이 인사하며 사랑을 살고 싶어요. 이어 의료진도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전망이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첫날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에서 접종이 실시됐습니다. 만 65살 이하의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우려했던 부작용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코로나 치료전담병원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 등 2만 3천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이어갑니다. 알레르기 반응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신속 대응팀을 꾸리고 백신 접종자의 상태와 면역 체계 형성 상황을 꼼꼼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접종센터에서는 응급 차량까지 이제 갖추고 응급 상황의 발생 시에는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고요. 강원도는 이와 함께 안전한 백신 공급을 위해 경찰, 군부대와 공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태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미모 강원도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겠다며 오늘 도의회 신상 발언을 통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안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처리되면 지난 지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의원직이 승계될 예정입니다. 강원도형 공공배달앱인 일단시켜 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강릉과 동해, 삼척, 태백시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다음 달 2일부터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또 6월부터는 원주와 횡성, 영월군으로 추가 확대합니다. 일단시켜 배달 서비스는 주문자와 가맹점 모두 배달 수수료가 없으며 현재 속초시와 정선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에서 강원도에선 320명이 신규 채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오늘부터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인성검사,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올해 시험부터는 거주지역 응시 제한 조항이 폐지돼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의 소방본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는 오늘 춘천 하중도 테마파크 현장에서 올해 100명, 내년에는 최대 1,600명을 채용하는 인력 양성과 채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등이 생기면 일자리 9,0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레고랜드의 정규직 채용 계획은 200명에 불과한데도 강원도가 경제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의 합리적인 복원을 위한 13번째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열렸지만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진척이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오늘 회의가 열린 서울 비즈센터 앞에서 곤돌라 존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단법인 강원세계살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오늘 춘천시 금강로 현지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강원살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살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내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 동안 고성과 속초, 인제, 양양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